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정문갑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건강에 원동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면 좋나 하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일할 수 있고 네,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네, 가장 좋겠다. 건강을 위한 건강은 별로 생각 안 했고요. 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더라. 네, 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또 오래 살대요. 네. 윤동주 시인과 동문수학하고 도산 안창호의 강의를 현장에서 들었던 100년 역사의 산 증인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이자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간 상록수로도 추대되기도 했는데,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게 내가 민족 국가만큼 커진단다. 김영석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권의 갈등, 세대 간 충돌로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그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해온 102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났잖아요. 그 선거 과정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했습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는 정치권의 수준이 국민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10년 앞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과거에 한 50년 역사는 보면서 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생각하면 이 정치적인 갈등, 이념의 갈등이 해소되겠는데 지금 당장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네. 그 갈등을 해결할 길을 못 찾는 것 같으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 뭐 정치권은 진보 보수를 표방하던 그 소위 정당 간의 예. 대립과 갈등이 아주 예. 치열하잖아요. 예. 이 정치권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는 방향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살리게 되면 갈등이 없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정치만 해왔지 100년 앞을 바라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어디 있다 하는 거 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국민이 성장하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권력사회를 법치사회로 이끌어 올리고 법치사회를 질서사회로 이끌어 올려야 하는데, 네. 이제 권력사회는 전두환 정권 때까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YS 때부터 법치사회에 들어왔는데, 이 법치사회의 핵심이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네. 그 정의를 잡아먹는 거라고 할까요? 그 모두를 삼켜버리는 게 지금 정권력이에요. 네. 예,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도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정권을 가지면 되는 거고 정권 못 가지면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권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고요. 네. 정치보다 더 중요한 건 질서거든요.
가치를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을 예, 목표로 예, 두고 있다. 예. 그런 근데 이제 지적이시군요. 정권에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이제 정권 잡는 노력을 하죠. 네. 이게 굳어지게 되죠. 네. 굳어지게 되면 독재가 된다고요. 그때는 이 정권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네, 네. 그 심해지면 중공 비슷한 과정을 밟다가 북한으로 가죠. 네. 거기서 벗어나자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죠. 네. 청와대를 이끌어간 사람은 좀 늦어서 공부를 해서라도 이게 우리 갈 길이랑 하면 받아들여야지. 저도 이제 참 걱정스러우니까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를 거쳐 나온 사람 가운데 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위해서 존경스럽고 저분들이 크면 되겠다. 저분들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제가 뭐 생각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네. 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또 국민 외면하는 국민의힘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정당에 또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정권만 굳히고 유지하면 다 찾는다. 네. 정권을 놓치게 되면 다 잃어버린다. 그 아주 초보적인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회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조국 사태, 법무장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그 다음 법무부 장관 지금까지 3대 법무부 장관에 쭉 계승해 오는 거 보면 저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나 정치를 위한 정치가 있나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나 나만 의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선거를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전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 참패했는데 그 참패 원인이 뭐냐 하면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는 거짓말이고 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그러지 정권 목적이 아니면 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고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만 보면 역시 상대방 헐떡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정권들이 그 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국민의힘에는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친박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동안은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네. 그건 19세기적인 사고방식이죠. 네. 예, 그건 버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어떤 그룹이 이제 뭐 이제 국민의당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또 그 세력이 국민의당을 이끌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이번 선거를 치르고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후배를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예. 그 퇴임 뒤에 첫 행보로 교수님을 만났잖아요. 윤 전 총장과 대화를 나눈 뒤에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정치적인 대화보다도 그래서 인간적인 뭐 좀 그게 아쉬웠던 네. 내가 얼핏 느끼는 게 민구안이 젊은 사람이 스승을 대하고 싶듯이 네. 아버지한테 말 못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 대신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다. 그 분위기로 온 것 같아요. 네. 정치적인 얘기는 뭐 별로 없었어요. 네. 얘기 있으면 그저 한 두 가지인데 우리 여당 야당 정치계 이제 사람들이 없는데
야당에는 너무 사람이 없다 이제 네. 하는 얘기는 내 얘기는 민관이 나는 야당에만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여당에도 없다고 또 여당에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여당이니까 있는 것 같지 그분들의 생각과 이상을 가지고 국가의 장래가 괜찮겠는가 할 때 보면 또 없다고 정치 세력 때문에 이번이 밀려나왔거든요. 그 밀려나오면 갈 곳이 어딘가 정치계를 가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자연히 정치로 올라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암시하는 얘기는 민관이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치 세력 때문에 밀려나와서 정치계에 와 있으니까 당신을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해답은 줘야 한다. 네.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 지금 당장 그 결정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보탬이 되겠다 하면 그건 하는 거 옳다고. 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네. 예, 그런데 하나 문제는 민관이 내가 꼭 어디까지 가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 생각보다는 이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을 게 뭐냐. 네. 늦더라도 좋으니까 그 남을 것을 내가 남기고 가겠다 하면 하라고 그랬어요. 네. 네, 하라고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런 사람이 다 빠지면 정치가 안 되잖아요.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대선 출마할 것 같은 느낌이 오시는가요? 그말 비치지 않았고요. 네. 예. 이제 내가 그저 보기에는 그래 이제 내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가 내려야겠다. 네. 사회를 국가를 위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내 책임이 됐다. 거기까지는 공감인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는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 박근혜 때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보면요, 운동권 출신하고 법조계 출신들이 다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게 돼요. 네. 근데 그 두 세력이 나쁘다, 뭐 왜 나왔냐는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공통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민관이 국제 감각이 없어요. 네. 법조계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하는데 열정해가지고 그거에서 합격이 되게 되면 임관이 돼서 거길만 쭉 가기 때문에 국제 감각이 없어요. 네. 미안하지만 운동권 출신들이 국제 감각이 없어요. 네. 국제 감각만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어오는 과거가 20세기 초반이에요. 네. 생각까지 뒤떨어져 있거든요. 네. 윤 총장도 이제 법조계에서 쭉 나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서 느낀 건 민관이 생각은 법조계에 굳어진 사람이 아니다. 네. 네. 검사 출신이지만 판사 생각은 이제 그 국제 감각에 그 이제 문 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과 협력만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할 것 같다. 네. 그 다음 하나는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인간관계를 정치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 인간관계를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 대선 후보로서 여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예. 이낙연 예. 의원이 있는데요.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신지요? 그 개인적인 말씀은 내가 좀 말씀드리기도 미안하지만은 나는 이낙연 총리, 전 총리가 이제 당을 이끌고 가고 대선을 갈 때 제일 걱정한 것이 저번이 나는 문재인 정치의 방향과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친문이라고 그런가요? 친문의 그 적자가 되겠다. 네. 그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떻게 예. 보세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거기서 조금 떠난 분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떠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대로 할 사람, 네. 박근혜 대통령에서 좀 벗어날 사람, 그 안 가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이재명 지사는 난 그렇게 봐요. 조금 벗어날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무슨 걱정하냐면
저 사람이 벗어나게 되면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전두환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에 대한 당내의 생각, 네. 당내의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당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100년 넘은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점인가요? 하나는 유치원 때부터 가정에서도 초등학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관이 정직해지자. 네. 난 만약에 누가 나보고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뽑아 추세했는데 대통령에게 제일 원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대통령 믿고 싶다. 네. 믿고 싶다. 그건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번까지 정책도 바꾸지 않고 사람도 바꾸지 않으면 그 믿음이 떠나게 되겠죠. 이번 선거에도 20, 30대가 많이 이제 떠났다는 그것은 민주당을 떠났다고 생각하거나 뭐 청와대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졌다는 게요. 네. 믿음이 없다는 민관이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고 노력한 사람이 수학이 있고 그걸 의시한단 말이죠. 네. 제가 교수님을 뵈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뭐 돈, 명예, 권력, 뭐 예를 들면 행복.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오래 살고 보니까 한 두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뭐 돈을 벌었다든지 네. 명예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꽃 같은 일을 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네. 하고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해요. 인간관계가 행복해요. 네. 나는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항상 비교하는데요. 두 분 다 업적 남겼죠. 근데 지금 남는 건 도산이 남아요. 네. 그러면 그 걱정. 이 박사는 내가 대통령 돼야지 하는 것 때문에 잃어버렸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관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행복을 창조한다. 그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내가 100살 넘도록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이제 내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100살 넘도록 산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합니까? 7명이 있어요. 네. 7명인데 그분들이 100살까지 살았는데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르는가 하고 보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민관이 욕심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차지하더라도 욕심은 아니에요. 그 욕심. 두 번째는 이상하게 남이 욕하지 않아요. 네. 그 남이 욕하지 않았다는 게 인간관계가 아름다웠다 그 말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가만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작은 도움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사람은 몇 살까지 사는 게 좋은가 하는 생각해 보는데요. 몇 살이라는 건 없고요. 네.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때까지 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그런 건 뭐고 일 놓치면 내 인생 끝났다는 네, 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60에서 75살이었다. 만약 그때를 포기했다면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성장과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한껏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